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4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몇 개의 영상에서 주로 다룬 문제들은 운삼사성은 57일묘연 여기 천부경 내용에 있어서 요 운삼사성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로 해석을 한 것인데, 일단 우리가 천부경과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 초인으로 변하는 그 원리를 천부경이 담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해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삼맥칠륜론이다 해가지고 세 개의 나디와 7개 차크라로 되는 요 신체 정묘 시스템에 기초를 해서 천부경과 대응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지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운삼사성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소주천 운동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는 연정화기 과정을 거치면서 네 번째 차크라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7개 차크라가 봉인해가지고 네 번째 차크라에 그 대우주알이 자리를 잡고, 여기에 대우주의 본래 면목이 근원적인 나가 여기에 이제는 카피가 돼서 들어온다는, 홀로그램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4번, 5번, 6번 차크라까지는 연기 화신의 단계로 해가지고 시올 양태 과정으로 해서,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1, 2, 3번 차크라와 4, 5, 6번 차크라, 이제 두 개의 단계로 이제 해가지고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세가 열리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우주 환극, 오환극이 여기 우주 아래 그 홀로그램으로 각인되는 현상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57일미연이라고 하는 요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가 그리고 우주 근원의 그 정보 구조라고 했죠. 정보 구조, 이미지 홀로그램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천부라고 하는 게 요 천부가 사람의 몸에 카피가 돼 들어가는 과정, 요 각인돼 들어오는 과정, 요 우주알 속에 각인돼 들어올 때에 요 천부를 영부로 이제는 표현을 하거든요. 영부로 표현해 가지고, 영부.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궁울이라고 그러죠. 궁울영부다 해가지고 당군에게 그 제시된 게 뭐냐면은 환웅천부죠. 환웅천부가 그 인의 형태로 구성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고, 당군 신화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수은 선생에게 와가지고는 궁울영부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걸 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영부보다는 이제 덕부. 똑같은데 덕자를 써가지고 덕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덕부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증산 선생은 이거를 이제는 무령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최순 선생도 무령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물의 형상을 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무령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주 만물의 형상 표현해 주는 거니까 무령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령부라는 얘기는 추운 선생도 사용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증산 선생이 주로 현무경에서 표현할 때는 무령부라는 표현을 쓴다. 그다음에 수은 선생은 궁울영부는, 수은 선생이 쓴 텍스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죠.
이런 걸 통해 덕부라고 하는 그 김일부 선생께서는 정역을 저수를 하셨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철학은 부의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오늘 이제는 오칠일면을 해석을 하는 요 내용은 바로 수은 선생에게는 궁울영부론에서 이제는 개념들을 가져와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울영부 그러니까 궁울영부는 요게 요거 자체가 이제 궁울영부죠. 요 우주알 자체 궁울영부가 우주알 자체에 있는 홀로그램이 궁울영부예요. 그런데 그 궁울영부가 궁울영부라는 이 사유책에 이 궁울은 뭐예요? 궁은 용뱀이고 을은 봉황이잖아요. 봉황 독수리 이렇게 되니까 궁울영부 메커니즘인데 이 수은 선생의 이 궁울영부 사상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이제는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는 동학에서의 영부사상이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발전을 할 때에 주로 이제는 핵심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분이 최수은 선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는 도를 전수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 무국대도 동학교도들을 그 주도를 해서 이끈 지도자가 최시영이라는 분이 있죠. 최시영이라는 분이 영부 사상을 정밀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뭐냐면은 수은 선생이 자기가 득도한 이후에 그 해에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에 이제 도를 펴실 때에 득도한 게 이제 1860년에 득도를 하셨으니까. 근데 득도를 해서 1861년에 들어오셔가지고 경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실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그 한용주라는 분이 있어요. 한용주라는 분이 쓴 그 복명서 난지이지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텍스트들에 주로 그 동학에서의 영부 사상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만한 것이 뭐냐면 이걸 체계화가 정말 잘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민재라는 분이 삼역대경이라는 걸 저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일종의 동학에서 갈라져 나오는 그러한 종교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 종교를 구성을 해서 이게 진행을 하십니다. 이민재란 분이. 근데 이때 등장한 이 삼역대경이 이 동학의 그 최순 선생이 구성한 이 영부 사상을 굉장히 체계화를 잘 시켜놓은 텍스트가 이 삼역대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는 하게 되는데 이제 공부가 주로 제가 우리 한국 사상과 관련돼서 공부한 거는 동학, 그다음에 정역 공부를 하고 김일부 선생의 정역, 그리고 현무경, 강진환 선생의 현무경 공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달 선생의 홍역학이라고 하는 홍역학이 있습니다. 이 홍역학.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삼역대경이래요. 삼역대경. 그런데 삼역대경은 동학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그 동학계통이라는 거죠. 삼역대경.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제가 여기를 이제는 이런 모든 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도참 비결서로 알고 있는 그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거의 하늘의 경전과 같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우리가 이 동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우리 한민족 사상의 계보상에서 이 교감누룩이 가지고 있는 교감누룩의 도참 비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 사상의 또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여기에 궁울 사상이 본격적으로 모든 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교감누룩의 도참 비결 사상들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한민족 사상의 또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학은 도참 비결 사상의 연장선에 또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도참 비결 사상을 토대로 해서 동학이 전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이 발전을 했다. 동학이 출현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참 비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최수훈 선생이 동학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을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참 비결 사상이 없었으면은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동학혁명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도참 비결 사상에서의 정도령, 정감록, 이와 같은 어떤 역성혁명 사상의 기초를 두고 이제 도참 비결 사상들이 또 만들어진, 제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풍부한 그 도참 비결의 예언적 내용들이 동학의 생성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그 토대는 동학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도참 비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참 비결 사상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상을 이해를 하려면은. 어쨌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우리 한민족 사상의 사유 체계를 토대로 해서, 천부경은 사실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국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석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해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오칠일묘연 요 해석하는 요 부분은 바로 동학 계열에서 나오는 이 삼역대경의 그 내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푸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궁울영부가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역대경 이민재 선생은 동학 계열에서 나온 그 사유, 그러니까 동학을 더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드러내주는 삼역대경. 우리는 지금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시하는 이런 사유와 그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민족 사유 체계에 기초를 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역대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역대경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이 직접 보신 분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삼역대경 치면은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책이 삼역대경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이것이 발간이 돼 가지고 해석을 한 해석본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뜨는 자료들만 현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삼역대경을 해석한 도서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단지 삼역대경을 이 내용이 이제 몇십 페이지는 되니까 그 정도니까 그거를 이제는 부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은 책들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석은 안 된 거죠. 그냥 부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오칠일묘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오칠일묘연을 풀면은 좀 더 재미있게 풀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삼역대경이라는 책을 이제는 보게 되면은 책이 아니죠. 이제 그 데이터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기에 써 있는 글들은 너무나 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삼역대경을 단지 여기서 이제 다 보려는 해석하려는 삼역대경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삼역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되는 그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림,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다른 그림들도 있죠. 이렇게 이게 삼역대경에 실려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림들을 할 때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역대경에 실려 있는 그림. 선천의 하락 용귀지도다 하는 그림이 있고요. 후천 하락 음부도장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 중천 하락 양부도장이다 라고 하는. 삼천태극 일부도라고 하는. 삼천태극 일부. 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다 부라는 말이 써있죠. 여기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여기도 선천하락 용구지도는 도라고만 있지만은 후천하락 음부도장에서 부라는 말이 다 들어갔죠. 이게. 그다음 중천하락 양부 부라는 말 들어갔죠. 그다음 삼천태극 일부도에서 이렇게 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선우천 합부 영대도라고 하는 거죠. 삼신 역대 노정도라고 돼 있고 삼신산 불사 약수도도 이렇게 삼신산 불사 약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삼신산 불사 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에 불사약 불로초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선이 되는 거니까 삼신산 불사약 수도 그러니까 삼신산 불사약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는 서양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개념이죠. 여기 불사약수니까 나무 숫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삼합태극 삼합이라고 그러죠. 삼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부경에서 대삼합이라는 말 있죠. 대삼합 육생칠팔구 하니까 여기 대삼합할 때 요 삼합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 삼합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는 거죠. 삼합태극 세 개를 합해서 태극이 된다는 하락팔계 뭐 이런 1월 음양심성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어떤 우주자연인가 인간의 변화 원리를 지금 삼역대경을 지으신 이민재 선생께서는 이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 도상과 짝을 이뤄서 바로 복귀팔계와 문왕팔계 이것도 복귀팔계와 문왕팔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복귀팔계와 문왕팔계인데 이것도 복귀팔계 문왕 여기 이제 복귀팔계 문왕팔계 복귀팔계 문왕팔계인데 이 복귀팔계 문왕팔계를 이거는 뒤집어 놓은 거예요. 180도 돌려놓은 거네. 이것도 180도 돌려놓은 거. 그러니까 요거를 180도 돌려놓은 게 요거고요. 요거를 180도 돌려놓은 게 요거래. 뒤집어 놓은 게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진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요걸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요게 지금 70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뒤집어지래. 180도 돈 뒤에 한 번 또 180도 돌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여기에 지금 선천하락 용규지도는 하도와 낙서가 그대로 이제라 그렇죠. 하도와 낙서가 그대로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도와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하도 낙서 이런 말은 계속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볼 때 우리는 하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하도요. 그렇죠? 이렇게 하강에 들어오는 하늘에서 땅으로 비쳐 내려오는 게 하도고 땅에서 하늘로 비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상승해 나가는 것은 낙서다라고만 알았죠. 근데 이거는 뭐야?
중국역에서는 여기까지 온 거죠. 중국 역학에서는 하도 낙서까지 온 거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 그러니까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만 있는 게 아니고 부의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한 천부 철학이니까 부의 철학이다. 그래서 도서부 삼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서부 삼단론. 우리가 도서부 하면은 하면 하도를 뜻하는 거죠. 하도. 서는 낙서.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도서부 하면은 이걸 뭐냐면 도서부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투영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하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하도고, 그 다음에 서는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천지가 되는 거죠. 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는 뭐겠어요? 인이겠죠. 천지인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도는 뭐냐면 주로 선천의 원리를 표현해 주는 거고, 서는 후천의 원리를 표현해 주고, 부는 중천의 원리를 표현해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선천후천론이 아니고 사실은 선후중론입니다. 선후중. 그래서 중천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 후천, 중천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선천, 후천, 중천.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도서부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삼역, 세 번 변화가, 삼역이라는 게 뭐야? 셋. 천지인, 선호중, 이런 식으로 삼수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일석삼국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세 개 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삼역대경에서 이 오칠일묘용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도서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할 때 부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부의 철학을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은 도서부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도서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국의 철학은 중국에서 발전된 동양 역학 체계를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은 중국에서 발전을 했지만은 그 완성은 한국에서 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학 체계가 중국에서 발전된 동양 역학 체계를 완성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장성으로 보면은 이 역학의 자라남은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열매는 한국이 따먹는다. 그래. 동양 철학의 열매는 한국에 있다. 한국 철학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열매는 한국 철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송 이후에 역학이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송 이후에 역학 발전이 정체돼 버렸어요. 정체. 그러니까 송나라 때에 북송 초기에 소강절이 등장하고, 주자가 나름대로 주역을 갖다가 나름대로 틀을 잡아서 제시를 한 이후에 그러면서 성리학, 주자학, 그러니까 그걸 신유학이라고 그러죠. 신유학 등장한 이후에 유학까지 되고 중국은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주자 성리학, 성리미유 역학 발전이 정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학은, 그러니까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인데,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규명하는 게 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학인데 우리가 이 역자를 바꿀 역자 역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역학은 동양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우리가 불교처럼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불교는 주로 말로 다 설명하잖아요. 말로. 그렇죠. 수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말로 다 설명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 철학은 뭐예요? 역학. 그러니까 8개.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이라는 건 8개. 60갑자 이런 걸 쓰는 게 역학이잖아요. 그래요. 괴효와 그다음에 60갑자, 청간지지, 간지의 60갑자를 쓰는 것이 이런 수단, 이게 하나의 도구잖아요. 이게 일종의 수학적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계를 파악하는 도구라면은,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할 때, 동양 역학이라고 할 때는 괴와 효와 간지 60갑자를 써가지고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역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역학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전이다 해가지고 쭉 읽는 거잖아요. 읽는 거.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역학 체계로 다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은 거의 다 역학 체계로 다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처럼 이렇게 글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역학으로, 이 역학 그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괴효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도소상수와 괴요 원리, 괴요, 도소상수, 그 다음 괴요, 간지, 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 세 가지의 그걸 가지고 우주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역학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철학가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동학, 삼역대경, 정역, 현무경, 홍역학 등은 거의 다 이 도서상수, 괴요와 간지도수의 그 개념, 간지도수라고는 간지도수의 그 60갑자 원리를 가지고 다 이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철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도 선도를 설명할 때, 중국 선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중국 선도를 제가 설명할 때, 진단희라는 분이 무국도, 태국도 그 정도까지가 중국 철학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의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유독 이 역학 체계를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이거 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인 성장을 해왔지만은, 사실상의 그 열매 과실은 한국에서 성취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열매를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철학가들이 이 열매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동양 철학의 열매가 한국 철학에서 완성이 된 건데, 이 한국 철학에 완성된 이 열매들, 그 열매가 뭐예요? 동학, 삼역대형, 정역, 현무경, 홍역학, 이런 것들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한국 철학 체계를 구현해내질 못하고 있다. 지금 현대에 존재하는, 우리가 소위 공부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해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는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국 철학은 송대 주자까지가 중국 철학의 끝이에요. 이 이상 발전이 없어요. 중국 철학은. 중국의 역학은 여기서 멈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새로운 발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는 왜 이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개벽의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에서 어떤 현상이 이제 본격 등장을 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이 개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개벽 현상.
개벽 현상, 무국대도 개벽 현상, 지금 무국대도 개벽이라고 하는 인류사에서 개벽이라는 인류사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하는 거를 감지를 한 거야. 우리 한국의 최순 선생이나 김일부 같은 선생들이 이걸 자각을 한 거예요. 깨닫고, 그럼 이 대격변,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역학 가지고는 안 돼. 이건 완전 개벽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종의 변곡점적인, 갑자기 급작스러운, 한마디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걸 요즘에 싱글러리티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 특이점 현상이란 말이에요. 대격변은 특이점 현상이라, 특이점. 이 특이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려면은, 기존의 그 중국 철학은 정태적인 철학이라,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현상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격변하는 개벽의 현상은 설명을 못해. 그런데 그러면 역학적인 어떤 그런 전환을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그걸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한국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사의 대격변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역학적 이론은 중국에는 없고, 우리 한국의 학자들만이, 사상가들, 종교가들만이 이것을 구현을 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천부경이 이제 또 우리 한국의 이제 핵심 그 경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571묘연 요거 해석 삼역대인과 하면서 좀 맛을 좀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인데, 저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거를 과연 강의를 하는 것이, 왜냐면은 지금 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뭐 차크라 이론만 이렇게 알기 때문에 또 동양 철학 나오고 한자 나오고 그러면은 머리가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근데 제가 확 또 방향을 틀어버렸잖아, 지금. 그렇죠? 삼맥칠륜 차크라 이론에서 갑자기 동양 사상으로 또 딱 들어가지고 또 이거 설명에 들어가니까, 이거 쫓아오기가 헐레벌떡이다, 이거예요. 헐레벌떡. 야, 진짜 숨이 가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쫓아오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삼역대경에서 이 세 개 그림, 여기 지금 8개 그림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요거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 세 개, 왜냐면 선후 중으로 돼 있으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분들이 그 방향이 좀 저기가 돼 있으니까 좀 정리해서 보면은,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8개 그림에서 3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요 3개 그림을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삼역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3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역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 그런 것인데, 이 그림을 가져서 육도 삼약도라고 하는 겁니다. 육도 삼약. 자, 육도 삼약이, 이게 육도 삼약도라고 하는 건데, 육도라는 게 여섯 개의 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도, 여기 그 한자를 보면은 요 도자가 있는데, 요 도자가 1도, 2도. 그러니까 이 오른쪽부터 이 왼쪽으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도, 이 도는 무슨 도자냐면 보자기 도자, 보자기. 이 보자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육도 삼약에 있어서 보자기 도자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 이제 무술을 잘하는 그 무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강호라고 그러죠. 강호. 우리가 강호 무협에서 그 영웅들, 그러니까 그 영웅들이 어떻게 거기에 등장하는 강호웹에서 협객이라고 그러죠. 협객. 거기서 이제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협객이라고 하잖아요. 협객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 도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강호 무협의 협객이 협객들이 무기를 들고 다닐 때 그 무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보자기에 감춰서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살기,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뭐 창, 칼, 검, 뭐 각종 그 자기의 특색 있는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들을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다니면서 껄떡거리는 게 아니고요. 남 눈에 안 보이게 감춰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자기 도자를 쓰는 건 이 무기라고 하는 거죠. 무기. 그래서 그리고 때가 오면은 그 무기를 빼가지고 그 무기로 싸우는 거죠.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감춰놓은 보자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갈공명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누군가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보자기를 하나 주잖아요. 여기 가서 그 위기에 닥칠 때마다 3개 주죠. 그 3개의 그 보자기를 주면서 위기에 닥칠 때마다 하나씩 열어봐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보자기를 열면은 거기에 어떤 무기, 어떻게 하는 또는 정책적인 어떤 명령, 지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제 감춰져 가지고 주어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때에 맞춰 가지고 그걸 빼 가지고 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6도 6개인데 이것이 2개를 하나로 해 가지고 여기 일약이죠. 일약, 삼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6도 삼약이라는 말은 이게 강태공의 그 여러분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총 머리 그 뛰어난 그 사람 있잖아요. 전략가로 뭐 제갈공명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에 비유를 하는데, 근데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주로 이제 병법서를 많이 쓰잖아요. 병법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병법서가 뭐예요? 손자병법 유명하죠. 근데 손자병법이 유명한데, 손자병법은 이제 춘추시대 사람이고, 춘추시대 이전에 그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병법서를 썼는데, 강태공이 쓴 인류 최초의 병법서 이름이 바로 육도삼약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병법서들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육도삼약도 그때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육도삼약은 이런 그림이 있는 육도삼약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병법서예요. 그러니까 강태공이 쓴 강태공의 육도삼약과 이 육도삼약은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름을 빌어온 거죠. 그러니까 6개의 보자기다. 거기 안에 이제 무기나 어떤 명령, 그러니까 뭐 6개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6개 그림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보자기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니까 하나, 둘, 일약, 삼약 3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도 낙서라고 하는 게죠. 하도 이게 여기 있는 게 요게 하도란 말이야. 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도서부 할 때 하도 낙서, 그래서 하도 낙서는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하도 낙서의 개념은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요게 하도고 요게 낙서다. 이렇게 2개만 나왔잖아요. 나왔다. 그러면 이 하도와 낙서가 짝을 이뤄서 돌 때에 이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도 하도 낙서입니다. 같은 얘기로. 요것도 하도 낙서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요것도 하도 낙서고, 여기는 그런데 하부, 낙부,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개념은 같다는 거죠. 하락. 이렇게 하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은 거니까, 이거 역시 하늘에서 땅으로, 이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낙서적인 개념이니까, 원래 낙서는 여기 있는 낙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7개 차크라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낙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낙서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낙서의 수를 여기서 볼 때 수를 보면 된다는 거지. 자, 요 낙서 수는 가운데가 5로 돼 있단 말이에요.
5. 자, 얘는 5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낙서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런데 얘는 6이야. 가운데가 여기 보면 점이 6개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오각형 안에 점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얘는 6이야. 6. 5 6. 그 다음에 얘는 7이야. 7.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이 5는 다섯 번째 차크라, 6은 여섯 번째 차크라, 7은 일곱 번째 차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냥 기존의 그 중국의 역학적 개념으로만 그냥 보면은 하도 낙서 두 개로만 썼지만 그게 아니고, 이 낙서는 5까지 오는데 이 낙서가 활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5까지 오는 거는 요 낙서고, 그 다음에 6까지 오는 낙서가 있고, 6에서 발현되는 낙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7에서 발현되는 낙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서를 저 세부적으로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참역대계는 이게 5, 6, 7인데 요 그림을 그러니까 요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요거와 요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낙서, 요 낙서 가운데가 5가 있는 낙서는 요 5, 여기죠. 여기 5. 그 다음에 요 6이 있는 낙서는 요 6이죠. 요거. 그 다음에 7이 있는 낙서, 가운데가 7이 있는 낙서, 이렇게 7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개념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5, 6, 7를 요 낙서가 대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에서 송대 주자까지 성립된 하도 낙서는 차크라로 다섯 번째 차크라까지 오는 게 우리가 중국에서 그 규정되어 있는 하도 낙서 개념이고, 우리 한국인들은 뭘 중시를 받다는 거예요? 육화되는 거, 여섯 번째 육화되는 현상을 더 치밀하게 낙서적 메커니즘을 드러낼 때에 요 그림을 썼다는 거지. 새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 그리고 또 태어났을 땐 완전히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 7이 있는 요 그림을 또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5번, 6번, 7번 차크라를 표현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낙서에 대응되는 거를 바로 문항 8개로 삼아가지고 1, 5, 9 세수를 합하면 15수가 나오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 5, 15 3, 5, 15 3, 5, 15다. 15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가운데까지 합하면은 16이니까 뭐야? 18이라는 거야. 18. 그러니까 3, 6, 18.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 6, 18. 예, 18이라네. 18. 그 다음에 얘는 21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3. 그 다음에 7. 11. 그 다음에 여기에 11. 그래서 21이 된다는 거죠. 얘는 3, 7에 21.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얘는 15, 18, 21이라는 건 3을 곱했다는 거는 뭐예요? 3을 곱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 다섯 번째 차크라. 자, 그래서 우리가 3개 맥이잖아요. 3개 맥이니까 3, 5, 15, 3, 6, 18, 3, 7에 21. 이렇게 3개 맥으로 곱해지는 거.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여기 이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3, 5, 15, 3, 6, 18, 3, 7, 21. 이때 3은 뭐예요? 3이 세 개 맥이잖아요. 세 개 맥이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3, 5, 15, 3, 6, 18, 3, 7에 21 해가지고 요 숫자를 맞춘 거란 말이에요. 요 숫자들을. 잘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거를 이제는 선천 하락 용구지도다. 그래서 이거는 용도라고 하는 것이고, 용도. 그러니까 용마하도를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귀서라고 하는 거죠. 귀서. 이때 귀는 거북이 귀자니까 거북이. 귀서. 그러니까 도서가 되는 거죠. 도서. 그 다음에 요거는 하락. 그러니까 여기 하락 음부 도장. 도장이니까 인자잖아요. 도장 인자. 그러니까 이게 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장이 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부 도장인데 이거는 뭐냐면 음부죠, 음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 자체가 음부고, 요거는 양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음부고, 이거는 낙음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표현을 해줄 때, 이거를 용마하도, 여기 이름을 그냥 다 쓰는 게 좋겠습니다. 용마하도고, 이걸 용마하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영구. 그죠? 영규 낙서라고 하는 거죠. 영규 낙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령스러운 저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선하도가 되는, 신선이라는 말을 써. 신선하도. 그 다음에 신선낙서. 신선낙서. 이게 신선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음부라는 거죠. 음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용구. 얘는 양부.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얘는 그러면은 얘는 신령하부. 이렇게 해서 신령하부. 그 다음에 얘는 신령낙부. 이렇게 썼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용구지도, 음부도장, 양부도장. 그러니까 이 도장은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이 따라. 이건 도장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섯 개의 도, 세 개의 략 해서 육도 삼약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개념은 뭐냐면은 요 낙서, 그렇죠? 요쪽에 낙서 개념, 그러니까 하락으로 보면은 요 낙이라는 요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차크라로 5번, 6번, 7번 차크라에 대응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번, 6번, 7번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요 내용들이 이제 써 있어 가지고 요게 어떤 개념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선하도 요거를 보면 요 글귀가 보면은 요 표현 자체가 모자가 동거한다. 그러니까 그 엄마와 자식이 동거한다. 하나의 방에 일실에 동거를 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생산하는 그림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령하부 개념으로 보면은 이때는 출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출산, 그러니까 반드시 출산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상이 출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거는 그리고 모자 그러니까 이거 그 뭐가 그럼 모자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 자식이 한 곳에 있어 한 방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방에 있어 가지고 그 엄마의 자궁에 자식이 포태되는 거예요. 예, 엄마의 자궁에 자식이 생산되는 개념. 이게 만들어지는 자궁에 만들어지는 개념이고 요거는 요거는 여기는 출산하는 거다. 자식이 출산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자식이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생산이 된다는 건 자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출산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봐요. 그것이 일곱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자식이 만들어지고 일곱 번째 차크라에서 출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오고는 뭐냐면은 이전에 그 하도 낙서는 오수까지 올 때까지는 이전에 하도 낙서 개념이 지배를 하는 거고 이제는 이 오한극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한극이 새로운 우주알에서 오한극이 된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도상이 이제는 지배를 하는 개념, 그렇죠. 지배를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 철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용마하도라고 하는 거는 중국 철학까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철학이 발전을 한 거고요. 우리 한국 철학에 있어서는 개벽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는 한국 철학에서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철학이 다루는 분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상당히 자기의 어떤 철학적 그런 관점을 그림으로 지금 잘 설명을 나름대로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설명하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도 잘 모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지금 제가 그 단순하게 얘기한 5, 6, 7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런 개념을. 그러면 여기서 이 5, 6, 7에서 이 지금 우리의 5, 7 일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이 그림상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매칭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5, 7 일면이라고 하는구나. 가령 여기 보면은 여섯 번째에 10개의 점 안에 하나의 하얀 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이란 말이에요. 일수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수. 그래서 5, 7 사이에 1.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이것을 5, 7 일면으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10으로 바꿔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것도 꼭 틀린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시는 분들 모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성이 없는 거다. 제가 또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냐. 이제는 요거를 좀 더 다음 시간에 해석을 해드리면서 보면은 요 571미연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